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혹시 재미삼아 눌러보신 분들이라면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재미난 구석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물론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 없이 접어드시는 게 좋겠네요. 제 본업인 펜션 창업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받지만 어설픈 경험담이나 팔아먹는 컨설팅과는 거리가 한참 멀죠. 그렇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신축공사나 인테리어 시공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조사나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 전반을 책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축공사는 물론이고 충분한 매출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의뢰인의 뒤를 바치는 역할이 제가 하는 펜션 창업 대행의 골자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보기에 따라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데도 해마다 대여섯 분 이상이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창업 대행을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펜션이 문을 여는 과정은 무척 단순합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사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으면 그만이죠. 물론 그런 과정 사이사이에 설계나 디자인 같은 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심지어 농어촌 민박은 훨씬 간단하죠. 생활 숙박업이나 유스 호스텔은 나름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시골에 집 한 채만 지으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일 자체를 펜션 창업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이러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도 온통 집 짓기로 쏠립니다. 온라인에 펜션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고 올라오는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죠. 건축회사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펜션을 키워드 삼아 올리는 컨텐츠의 내용 대부분이 시공이나 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만 죽을 맛이죠. 여기저기 기동량한 정보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공부한 건축주들은 날마다 도끼 눈을 뜬 채로 현장을 누벼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더더욱 재미난 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수십 년 경력의 현장 소장들조차 막무가내로 따지고 드는 건축주를 당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새통 같은 과정을 거친 펜션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 만들어졌다는 뿌듯함이 끝일까요? 만약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물론이고 제가 굳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땅을 사고 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펜션 창업의 일반적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은 펜션 창업이라기보다는 펜션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장난처럼 들리실지는 몰라도 돈을 번 궁리도 없이 시작한 이런 식의 과정은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의 과정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펜션 창업은 신축공사 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는 얘기죠. 정말 제대로 된 펜션을 만들 생각이라면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객실을 많이 팔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축공사 전에 꼼꼼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부터 세워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 펜션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를 정해야 객실의 크기나 숫자도 정해집니다. 꾸준한 객실 판매를 위한 평판관리도 중요하죠. 손님들이 좋아할 시설이나 서비스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야 실패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계획도 세워야 정확한 손익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가 끝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시장조사나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과연 나는 펜션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자금은 어떻게 할지 자문하고 자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펜션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창업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 많은 전문가 중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모두가 자신들의 방법이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뿐 실패라는 단어 따윈 절대 입에 올리지 않죠. 저희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비수기 평일에 방을 몇 개나 팔 수 있을지,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심지어 장사를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며 대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선뜻 투자할 결심을 한 배경에는 과연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설계사무소나 건축회사만 잘 만나면 된다고 여기시나요? 물론 여러분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펜션 창업에 나서시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고민과 준비는 그저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가진 보따리를 탈탈탈 결심 말이죠. 그동안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의 분량이 A4 용지로 4천여 장에 가깝습니다. 책으로 묶으면 대략 10권이 훨씬 넘는 분량이죠. 이따금 건축이나 인테리어도 다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장사할 궁리와 대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조사도 마찬가지죠. 전국 주요 지역의 펜션 홈페이지를 조사한 자료만 대충 2만여 건이 넘습니다. 20가지 가까운 조사 자료엔 각 지역 펜션의 객실 숫자나 요금은 물론이고 건축 구조나 인테리어 유형과 비수기 예약률까지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가진 보따리에 가득 들어있죠. 물론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에도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보따리를 푼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단편적인 정보의 앞뒤 맥락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기승전결을 갖추고 분량까지 조절하다 보니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앞뒤로 따라붙어야 할 내용까지 다루긴 힘들더군요. 이러다 보니 중언부언한다고 여기거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펜션 창업과 운영 전반을 낱낱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승전결이나 분량과는 상관없이 앞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작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사명감에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나름의 노림수는 있죠.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농촌 민박이 모자라거나 펜션을 차리면 돈은 되나요 같은 질문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괴감도 듭니다.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부족한가 싶은 아쉬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펜션 사업의 원리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배경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본다면 이런 막무가내식의 질문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소박한 저의 노림수입니다. 거기에 더해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기엔 부담스러운 분들께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떠들든 장사할 궁리 따윈 관심조차 없는 분들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내깎게 뭔데라며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15년 가까이 펜션 현장을 뒹굴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살아있는 정보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만큼의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할 내용만 꾸준히 따라오셔도 장사할 걱정 따윈 접어두셔도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펜션 창업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